반갑습니다. 생명과학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덧 10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오래 수업을 하고 있죠. 벌써 날씨도 좀 더워져서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팔을 걷고 수업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온도가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 중에서 특히 뇌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뇌는 뭐 대뇌, 소뇌, 연수, 간뇌, 간뇌, 중간뇌, 뇌교 이렇게 뭐 구성된다. 그리고 각각의 뇌는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중추신경계의 두 번째 시간 척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대뇌는 겉질, 속질로 나뉘는데 겉질이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바깥쪽이 색깔? 회색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백색질이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대뇌의 색깔이고 척수는 겉질과 속질의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대뇌의 색깔과 척수의 색깔이 서로 반대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 그 다음 겉질이 백색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질이 있는 부분은 누가 있다고 그랬죠? 축삭돌기가 있는 부분이 백색질, 축삭돌기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 회색질이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신경세포체.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신경계의 주요한 일들은 신경세포체가 있는 회색질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좀 주의할 게 그냥 신경세포체가 아니라 운동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여기에 있고, 자, 운동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연합뉴런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는 축삭돌기가 있고, 여기는 운동신경의 신경세포체와 연합뉴런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척수라고 하는 것은, 척수는 지금 중추신경이죠? 그럼 중추신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중추신경이니까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축삭돌기는 그 연합뉴런의 축삭돌기라기보다는 누구의 축삭돌기냐 하면 운동뉴런의 축삭돌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질에는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뉴런이 통째로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그림으로 좀 표시를 하자면 척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척수 안에 연합뉴런은 이렇게 있고, 연합뉴런은 척수 안에 통째로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연합뉴런에 이어서 운동뉴런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연합뉴런과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들어있는 이 부분이 척수의 속질, 회색질 이 부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가 있는 이 부위는 속질이 아니라 척수의 겉질, 여기가 속질, 여기가 겉질. 그래서 이게 척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와 연합뉴런은 속질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축삭돌기는 겉질에 있더라. 운동뉴런의 축삭돌기가 겉질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시간 마지막에 가면은 이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신경에서 왔느냐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시간 마지막에 그때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수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대뇌와 반대로 겉질이 백색질, 그 다음에 속질이 회색질이다. 백색질은 주로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 그다음 백색질은 주로
축사돌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색질은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와 연합뉴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가 하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척수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척수는 뇌와 감각기관 그리고 운동기관 사이에서 전달되는 신경신호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자, 뇌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감각기관이 있고 운동기관이 있다. 그러면 감각기관, 예를 들어서 피부가 있다, 아니면 눈이 있다, 뭐 소리를 듣는다, 코가 있다, 귀가 있다, 이렇게 감각기관이 있으면 이 감각기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척수를 따라서 척수를 통해서 뇌로 가겠죠. 자, 만진다, 만졌다라는 느낌,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척수를 통해서 척수에서 뇌로 이제 정보가 가겠죠. 그 다음에 척수에서 만졌네, 누가 여기 만졌네, 아프다, 아프니까 한번 좀 문질러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문지르자라는 명령을 척수를 통해서 운동기관 이쪽 손으로 내려줬다. 그럼 이 손이 문지르겠죠. 자, 이렇게 감각이 들어오고 운동 명령을 내리고 하는 그런 정보 이동의 통로 역할, 신호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척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릎 반사, 그 다음 땀 분비, 젖 분비, 배변 배뇨를 담당한다. 무릎 반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있다가 무릎을 굽히는데 무릎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치면 무릎이 쫙 펴지는 현상을 무릎 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응급실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눈을 이렇게 뜨게 하면서 호레시 불빛을 비추면 호레시 불빛에 있는 동공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중간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판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응급실에 가면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이 무릎 아래쪽을 이렇게 칩니다. 무릎 아래쪽을 치면 무릎이 쭉 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무릎 반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고, 무릎 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릎 반사를 담당하는 척수가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가면 확인하는 게 이렇게 눈동자 뒤집어서 불빛을 비춰보는 거, 중간뇌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무릎 밑에를 쳐서 무릎이 펴지는지, 즉 척수가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병원 가서 환자가 쓰러져서 간다 그러면 막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누구시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치는 이유가 뭐냐? 감각을 느끼는지, 소리를 듣는지, 소리를 듣고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지, 즉 무엇을 알아보느냐? 대뇌가 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죠, 그게. 때리면서 누구시 이동열씨 제 말 들리면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대뇌가 작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는 무릎 반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땀 분비, 젖 분비, 그 다음 배변 배뇨라고 했는데, 주로 배변 배뇨는 똥, 오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배변 배뇨는 우리 좀 성인들, 어른들, 여러분 같은 학생들도 이런 나이 때는 척수가 배변 배뇨를 담당한다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배변 배뇨를 척수가 담당한다 이 말은 갓난아이들의 배변 배뇨는 척수가 담당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미 똥, 오줌을 가릴 수가 있죠. 왜? 대뇌의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배변 배뇨를 척수가 담당한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우리는 대뇌의 의지에 의해서 더 강하게 조절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갓난아이들은 대뇌의 의지에 의해서 조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척수가 거기서 바로 명령을 내리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릎 반사 이런 것들 척수가 담당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척수가 담당하는 일이 회피 반사를 담당합니다. 회피 반사. 척수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회피 반사. 무슨 말이냐?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피하게 하는 반사. 반사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했죠.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반사라고 했는데, 그 척수 반사 중에 대표적인 게 회피 반사.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피하게 만드는 반사. 이게 척수가 담당하는 반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짚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뜨겁다. 그럼 딱 만지고 아 뜨겁네, 손을 떼야 되겠네, 손을 떼자, 하나 둘 셋, 아 뜨거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손을 대자마자 나도 모르게 아 뜨거워 하고 손을 떼겠죠. 뜨거우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떼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는, 즉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척수가 이 손을 떼게 한다 이 말이죠. 회피, 피하게 한다. 뜨거운 걸 만졌다, 아니면 앞정을 만졌다. 여기 못이 튀어나와 있는데 내가 못이 있는지 모르고 손을 딱 눌렀다, 아우 따가워 하면서 손을 떼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다 보니까 공이 날아온다.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피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피하자, 이거 아니죠. 뭐가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죠. 나도 모르게 피해. 그게 척수반사, 척수가 명령을 내리는 활동이다 하는 겁니다. 뜨거운 거, 뭐 아픈 거, 그 다음에 날아오는 물체, 이런 것에 내 몸을 피하는 것, 이걸 회피반사라고 하고, 이 회피반사를 담당하는 것은 척수. 그러면 척수가 회피반사를 담당함으로써 좋은 일, 왜 척수가 회피반사를 담당하느냐 하면, 척수가 회피반사를 담당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뉴런들의 그림이 있는데, 처음으로 선생님이 좀 한번 돌아가자면, 뉴런을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 뉴런이 어떤 뉴런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뉴런 봅시다. 이 뉴런을 보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있거든요.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사이에 껴 있습니다. 어떤 뉴런? 감각뉴런. 그죠? 여기가 지금은 감각뉴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감각뉴런의 한쪽 끝에 이렇게 쭉 발가락 끝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한쪽 끝은 여기 와서 여러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발가락이 앞정을 밟았거든요. 자, 발가락이 앞정을 밟은 그림입니다. 자, 앞정을 밟았다, 아 따가워 하고 발을 떼겠죠. 자, 발을 떼는데, 자, 앞정을 밟았다고 하는 통증이, 자, 감각뉴런을 따라서 쭉 들어갑니다. 감각뉴런을 따라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척수가 되겠죠. 척수의 이 안쪽이 지금 속질, 그 다음에 바깥쪽이 겉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의 안쪽에 들어와서 여러 갈래로 뻗어서 정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받은 이 뉴런, 자, 속질 안에 통째로 들어있는 뉴런, 누구? 연합뉴런. 연합뉴런은 그것을 정보를 받아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 운동뉴런에게 명령을 내리겠죠. 감각뉴런의 정보가 연합뉴런에서 운동뉴런으로 정보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발을 떼겠죠. 앞정을 밟았다가 아 따가워 하고 떼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명령을 누가 내렸냐? 척수 안에 있는 연합뉴런, 즉 척수가 명령을 내린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척수반사라고 합니다. 자, 척수반사를 하면 좋은 점, 정보가 아프다 하는 정보가 대뇌에 가서 대뇌 아프네, 우리 발가락을 좀 움직여서 빼야 되겠어, 빼자, 명령이 내려와서 발가락을 움직이자 하면 갔다 오는데 아주 미세한 시간이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아주 미세한 시간입니다. 아주 미세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갔다 오는데 시간이 낭비되겠죠. 차라리 척수가 야 발가락 빨리 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리면 그 갔다 오는 시간이 절약 좀 단축되겠죠. 그래서 회피반사, 우리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회피반사는 대뇌까지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하자 라는 의미에서 척수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 그러면 내가 앞정을 밟았는데 나는 내가 앞정을 밟았다는 사실을 내 뇌는 알까 모를까? 자, 앞정을 밟아서 발을 떼게 만드는 건 척수가 발을 떼게 만들었거든요. 척수가 발을 떼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척수가 내 발을 떼게 만들었으니까 나의 대뇌는 내가 앞정을 밟은 사실을 모를까요? 알까요? 이걸 대뇌는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되겠죠? 자, 앞정을 만져봐, 뾰족한 걸 만져봐. 만져보면 내가 아프다는 걸 느껴 못 느껴? 느끼죠? 느꼈다는 얘기는 대뇌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한 얘기죠. 내가 만져서 뜨겁다, 따갑다 하는 건 당연히 알잖아. 근데
그걸 아는 건 아는 거고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다고? 척수가.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척수지만 나는 알고는 있다고. 자, 감각신경에서 감각뉴런에서 온 정보가 바로 척수로만 가서 척수과 운동뉴런으로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정보도 있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은 누구한테 가는 정보? 대뇌에게 가는 정보. 그러니까 정보가 한 갈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뻗어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정보는 내 발을 움직이게 회피하게 하는 정보가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내 뇌가 밟았구나, 아프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정보. 그렇죠? 움직이게 하는 것과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아프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더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척수가 담당하는 역할이었고, 자, 이제부터 척수에 있는 신경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척수에는 그럼 어떤 신경이 있느냐 하면, 여기가 척수라고 했죠? 자, 척수는 여기가 이제 등 쪽, 우리 몸의 등 쪽입니다. 여기가 등 쪽. 그 다음 이쪽이 우리 배 쪽, 배가 있는 앞쪽을 말합니다. 뒤쪽, 앞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척수의 뒤쪽, 등 쪽에는 어떤 뉴런이 붙어 있냐? 자, 봅시다. 척수의 뒤쪽에 붙어 있는 뉴런, 어떤 뉴런? 감각 뉴런이 붙어 있죠. 자, 뒤쪽으로는 감각 뉴런이 붙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붙어 있는 것은 감각 뉴런입니다. 자, 다음에 앞쪽으로 붙어 있는 뉴런 볼까요? 앞쪽으로 붙어 있는 뉴런, 어떤 뉴런? 운동 뉴런이 붙어 있죠. 앞쪽으로는 지금은 이쪽만 그림을 그려서 그런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쪽이 오른쪽, 여기 왼쪽이면 오른쪽, 자,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간다. 왼쪽 뒤로 들어와서 앞으로 나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척수가 있으면 척수에는 뒤쪽으로, 척수의 등쪽 뒤쪽으로 감각 뉴런이 들어오고, 척수의 앞쪽 배 쪽으로는 운동 뉴런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척수가 있으면 척수의 뒤쪽으로는 감각 뉴런이 들어오고 앞쪽으로는 운동 뉴런이 나간다. 그래서 뒤쪽에서 들어오는 감각 뉴런의 다발, 감각 뉴런의 다발을 뭐라고 하느냐? 후근이라고 합니다. 감각 뉴런이 뒤에서 들어오는 이 다발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앞쪽으로 운동 뉴런이 나간다 그랬죠? 자, 이 운동 뉴런 다발을 뭐라 그러느냐? 전근이라고 합니다. 자, 후근은 감각 뉴런, 그 다음 전근은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더라. 척수가 있으면 이 척수의 뒤쪽으로는 감각, 앞쪽으로는 운동. 그래서 감각, 운동이 하나의 쌍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감각, 운동이 쌍으로 이렇게 척수에 붙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자, 뇌와 척수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뇌와 척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노트 정리를 보자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뇌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척수는 다시 겉질, 속질에서 백색질, 회색질이 있고, 백색질은 신경세포체가 축사돌기가 있다고 했고, 속질은 회색질인데 누가 있다고 했죠? 회색질에는 연합 뉴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운동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붙어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럼 척수에는 전근과 후근이라는 것이 붙어있는데, 전근은 앞쪽, 배 쪽, 그죠? 운동 뉴런 다발이 붙어있고, 뒤쪽 후근에는 등 쪽이고 감각 뉴런 다발이 붙어있더라. 그 다음에 척수가 담당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배변 배뇨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말초신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은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수업을 할 때, 자,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신경에는 중추신경, 말초신경이 아니고 중추신경은 뇌, 척수, 뇌는 다시 무슨 대뇌, 중뇌 어쩌고저쩌고 나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은 감각운동으로 나뉘고, 운동은 다시 체성자율로 나뉜다. 그리고 자율은 또다시 교감, 부교감으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건 어떻게 나눈 거냐 하면 기능에 따른 분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초신경 중에 어떤 일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이렇게 분류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구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말초신경은 구조에 따라서 하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애들은 2시간 전이죠? 2시간 전, 1시간 전인가요? 지난 시간에 처음 이 신경계에 들어올 때 했던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은 구조에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는 감각, 운동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하던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초신경은 구조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이제 구조에 따라서 말초신경은 구조에 따라서 나눕니다. 구조에 따라 나누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뉜다. 구조에 따라 나누면. 그래서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이라고 했는데 뭐가 쌍이냐면은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하나의 쌍을 이루는데 그 감각과 운동이 12쌍, 31쌍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럼 이 구조 어떤 구조를 말하느냐? 뇌가 있다. 그럼 뇌에 붙어있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의 쌍, 이 한 쌍을 뇌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뇌신경이 몇 개 있다? 총 12쌍 이렇게 붙어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둘러싼 감각, 운동신경의 쌍을 뇌신경이라고 하고 총 뇌신경은 몇 쌍? 12쌍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척수신경은 이제 이게 척수라고 하면 척수에 붙어있는 감각, 운동신경, 척수에 붙어있는 감각, 운동신경 한 쌍을 척수신경이라고 하고 이 쌍이 총 몇 쌍? 31쌍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을 구조에 따라 나누면 뇌에 붙어있는 뇌신경과 척수에 붙어있는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얘기고 얘네들은 다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쌍으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뇌신경은 주로 어디를 담당하느냐? 뇌신경은 지금 뇌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자, 뇌에 붙어 있다 보니까 주로 얼굴 쪽에 신경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뇌신경에 붙어 있는 감각 뉴런은 얼굴과 관련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이 운동뉴런은 얼굴과 관련된 운동을 하는 것. 아, 아프다. 아, 아프네. 만져. 아, 얼굴을 찌푸린다. 맞고 아프다. 아, 얼굴을 찌푸린다. 하면 맞아서 아프다. 누가 느꼈죠? 뇌에 붙어있는 감각 뉴런이 느낀 거죠. 여기 얼굴 쪽이니까. 그 다음에 얼굴을 찌푸린다. 얼굴을 찌푸린다라는 것은 뇌에 붙어있는 운동 뉴런이 내 얼굴을 찌푸리게 만든 거죠. 이렇게 얼굴 쪽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을 뇌신경. 척수신경은 우리 몸에서 오는 거겠죠. 몸에. 아프다. 누가 느꼈다? 척수에 붙어있는 감각 뉴런이 느꼈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문지른다.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운동뉴런을 통해서 팔을 움직여서 문지르게 한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신경이냐, 얼굴 쪽에 붙어있는 신경이냐에 따라서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각 기관으로 퍼져나가며 척수신경은 척수와 온몸의 각 부위를 연결한다.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구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거고, 이제는 말초신경은 다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뉜다 했죠? 여기는 기능에 따라 나눈 겁니다. 위에서는 구조에 따라 나눈 거고, 이번에는 기능에 따라 나눈 겁니다. 기능에 따라 감각신경은 당연히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 운동신경은 뭔가 움직이게 하는 운동 명령을 내리는 신경, 그죠? 기능에 따라 나눈 겁니다. 이렇게 구성되며 또다시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됩니다. 체성, 자율로 구분이 되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체성과 자율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체성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자율신경은 직접적으로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체성신경의 명령은 주로 누가? 대뇌가 직접 내린 명령을 수행하는 게 체성신경.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다른 대뇌가 아닌 뇌에 또 여러 부분이 있죠. 그 다른 뇌의 부위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이
자율신경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신경은 누구의 그런 명령을 받느냐, 대뇌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 하면 뭐 연수라든지 중간뇌라든지 이런 다른 뇌로부터 정보를 명령을 받는 그런 뇌가 그런 뇌랍니다. 그런 신경이 자율신경이다. 체성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명령을 받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대뇌냐 아니냐에 따라서 체성신경, 자율신경 나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체성신경은 중추에서 말초까지 가는데 뉴런이 한 개만 있습니다. 하나의 뉴런이 중추에서 말초까지 쭉 이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팔을 지금 움직인다. 팔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뉴런이 있겠죠. 그 팔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 뉴런은 나의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에서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이 신경까지가 하나로 뉴런이 이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뉴런이 한 개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제 허리 있는 이 부분에서 발가락 끝을 움직인다고 하면 발가락 끝까지 여기서부터 뉴런이 하나로 쭉 이어지겠죠. 자, 이렇게 중추에서 말초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성신경.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자, 손가락을 움직입시다. 누가 움직이게 만들었죠? 대뇌가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척수에 붙어있는 하나의 뉴런, 체성신경을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하나의 뉴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대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뇌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자율신경은 어디다 쓸까? 중추에서부터 말초까지 가는데 하나의 뉴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뉴런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체성신경은 중추에서 말초까지 뉴런이 하나로 되어 있고, 자율신경은 중추에서 말초까지 뉴런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뉴런이 만나는 지역,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는데, 뭐냐고 부르냐 하면 신경절이라고 하는데, 체성신경은 신경절이 없습니다. 체성신경은 중추에서부터 말초까지 뉴런 하나로 가는 거고, 자율신경은 신경절을 이룬다. 중추에서 말초까지 뉴런 두 개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자율신경은 또다시 교감, 부교감으로 나뉜다고 그랬죠.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으로 나뉘는데,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생김새를 가지고. 다시 체성신경은 중추에서 말초까지 뉴런 하나로 되어 있고, 자율신경은 중추에서 말초까지 뉴런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더라.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성신경은 대뇌의 지배를 받고 자율신경은 대뇌가 아닌 다른 곳의 지배를 받더라. 다음, 저기 앞에서 흥분에 전달하면서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도 축삭돌기 말단 이런 부위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겠죠? 자, 이곳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이 무엇이냐? 체성신경의 신경 축삭돌기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입니다.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입니다.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신경말단, 축삭돌기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은 물질이 나온다.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정리했던 노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초신경은 이렇게 체성 자율로 나뉘고 체성은 대뇌의 지배를 받고 중추에서 반응기까지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고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고 중추에서 말초까지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는데 이 두 개의 뉴런이 만나는 부위를 신경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체성신경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 부교감신경,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 이후 뉴런에서 아세틸콜린 전부 다 아세틸콜린입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뉴런 신경절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여기만 다르다. 여기만 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세틸콜린. 그러면 이제 체성신경에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근육이 수축합니다. 우리 앞에서 근육 수축한다는 얘기 했었죠. 근육 수축하려면은 결국은 근육 섬유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근육 섬유에 신경이 붙어 있을 텐데 이 신경이 체성신경입니다. 근육에 붙어 있는 신경이 골격근에 붙어 있는 신경이 체성신경. 그래서 체성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근육 섬유가 수축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완하려면 어떤 물질이 나와야 되느냐? 이완하는 데 어떤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세틸콜린이 사라지면 근육이 이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질이 다르다 하는 거고 그 다음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뉴런의 길이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이렇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자, 교감신경은 사람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좀 긴장 상태, 놀랐다든지 당황했다든지 긴장했다든지 내 몸을 그렇게 만드는 신경이 교감신경. 그 다음에 내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좀 휴식 상태, 평온한 상태로 만드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쭉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은 이 눈동자, 동공을 크게 만듭니다. 왜? 놀랐다, 깜짝 놀랐다, 눈동자가 커진다 이런 표현 쓰죠. 자, 놀랐다, 당황스럽다, 무섭다, 눈동자가 확 커집니다. 동공을 확대. 교감신경은 뭔가 긴장 상태로 만드는구나. 다음 심장, 놀랍다 어떻게 되죠? 심장이 쿵탕쿵탕 뛰겠죠.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교감신경이다. 다음 혈압은 놀랐다 어떻게 되죠? 혈압 올라가겠죠. 상승. 그 다음에 소화액 분비. 자, 놀라고 긴장되면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소화액 분비를 억제하겠죠. 그 다음에 혈당량,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의 양은 증가합니다. 혈당량이 많아져야 에너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 놀랍다 긴장 상태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서 혈당량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방광이 놀랍다 긴장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긴장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죠. 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이유 방광이 확장, 이완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광이 이완되면 우리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다. 놀랍다, 긴장했다, 방광이 이완해버렸구나. 방광이 이완했구나. 그럼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러면 교감신경이 하는 일과 반대로 하겠죠. 동공을 축소시켜주고 심장박동 억제시키고 혈압 내려주고 소화액 분비 잘 되게 하고 혈당 감소시켜주고 방광을 수축시켜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처럼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을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항작용 무슨 얘기냐? 똑같은 곳에 정보를 주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시키는데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시키죠. 같은 곳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을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항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뉴런이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겠죠?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신경에 교감,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 교감, 부교감 신경은 결국은 운동신경이죠? 운동신경에 있는 말초신경의 운동신경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부 다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전부 다 운동뉴런, 이쪽은 감각뉴런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연합뉴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동뉴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중추신경의 척수를 얘기하면서 운동뉴런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운동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얘네들 운동뉴런이니까 얘네들의 신경세포체는 전부 다 척수에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립니다. 얘네들의 신경세포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모두 척수에서 나옵니다. 자, 동공을 확대시키는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 척수에.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 척수에. 혈압을 상승시키고 방광 확장하고 소화의 분비를 억제하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 척수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는 것은 딱 하나, 방광을 수축시키는 것. 방광을 수축시키는 것만 척수에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동공을 축소시키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느냐? 중간뇌에 있습니다. 중간뇌. 위치 알아야 됩니다. 중간뇌.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에 있다? 연수. 혈압을 하강시키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연수. 소화의 분비를 촉진하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 연수.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부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 어디? 연수.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외우느냐?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어. 언제 배웠냐? 각각의 뇌의 역할을 배울 때. 중간뇌 무슨 일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중간뇌 동공의 확대, 축소, 그렇죠? 동공의 움직임, 그 다음에 홍채 반사, 눈과 관련된 것을 중간뇌가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온다라고 외우면 되고 교감신경은 전부 척수에서 나온다. 부교감신경은 각각 역할을 담당하는 뇌에서 나온다. 자, 눈동자 움직임 누가 담당하죠? 중간뇌. 부교감신경의 눈동자 관련된 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어디서 나온다? 중간뇌. 심장박동, 혈압, 소화, 혈당 다 누가 담당하죠? 연수가 담당하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부교감신경은 다 어디서 나온다? 연수. 그렇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서 그 신경세포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방광만 척수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시간까지 내용을 노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